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아마 지금쯤 조간신문을 다 보셨겠죠. 그런데 요즘 정말 방송을 보기가, 신문을 읽기가 겁이 납니다. 반가운 소식보다 공포를 배달한다고 할까요? 생각지도 않은 중국발 전염병으로 시끄러워진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서인지 아니면 추락한 경제가 걱정돼서인지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게 수요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낙관은 오래됐죠. 지난 13일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목요일날 난리가 났죠. 그동안 서울의 지역 감염이 의심되는 부부 확진자로 주의를 끌었는데 이번엔 대구에 확진자가 이틀 동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신규 확진자들이 들렀던 대구 새 대학병원 응급실마저 폐쇄가 되어 외상 환자 등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 대구 감염 사태는 신천지 교회가 진원지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슈퍼 전파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1,001명 중에 400명 가까이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처럼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말한 지 하루 만에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확실한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이제 지역 감염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구가 뚫렸고 서울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벌써 7명째 어디서 전염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 대통령의 말 바꾸기 같은 일이 장관급 공무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노영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노 실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카드를 꺼낸 것이죠.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도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다. 추경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난리가 났죠.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별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이 세 분이 추경 요청 에드블린을 띄운 게 바로 며칠 전이죠. 하필 27년 전인 1993년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면서 발동했던 긴급명령권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언론마저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자 보도 직후에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냈습니다. 글쎄요, 국회에 속기록이 다 있죠.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 문 대통령이 건물주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편함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문 대통령은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었죠. 그런 차에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기로 하고 상생선언문이란 걸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세상 어디에나 악덕 건물주도 있고 악덕 상인들도 있겠지만 모든 건물주들이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도 한참 오른 세금을 내고 은행이자를 내고 불황으로 텅 빈 공시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임대료 경감은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염병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이다.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의 이번 국회 발언은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다분히 선거를 앞둔 여당 지원용으로 보였죠. 결국 주어 담긴 담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무엇인가 반드시 하죠.
대통령의 관심을 집중하는 안건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보전하는 건 꼭 예산 지원 형식이 아니라도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 권력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황은 불황인 모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엔 자영업자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인사동의 한정식집 주인은 하루 매출이 지금은 10만 원도 안 된다며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며 이제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초동 변호사와 영종도 관세사를 인터뷰했더군요. 서초동 변호사 업계는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이 기사를 주목하는 것은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전체 소득 중에 근로소득은 5.8% 늘었죠. 근데 사업소득은 2.2% 줄었습니다. 근로소득 느는 건 세금으로 늘려준 영향도 컸죠. 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 소득은 각각 11.6% 그리고 24.7% 늘었는데 3, 4, 5분위 그래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10.9%, 7% 그리고 4.2% 줄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원한 바처럼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고소득층 소득이 줄었으니 빈부격차가 그만큼 준 것인데 거기에 딸린 분석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이처럼 저소득층에서 늘고 고소득층에서 준 것은 3분위 이상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해서 1, 2분위로 추락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무너져서 저소득층이 된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당연히 기존의 저소득층 자영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이처럼 전체 1, 2분위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는 것으로 착시 효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언제쯤 이 불황이 끝날까요? 자, 다른 뉴스입니다. 일부에서는 통합당 공천 문제를 제가 짚어드렸으니 민주당 공천 문제를 하나만 제가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갑 공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언론이 조국 내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공천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판해온 금태섭 의원에 도전한 사람이 조국 베스를 쓴다며 조국 수호를 외치는 김남국 변호사죠. 그래서 그런 빌칭이 붙은 겁니다. 김 변호사는 금 의원을 향해 B급 정치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다시 칼을 던졌더군요. 물론 금 의원은 이번에는 상대를 안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만약 금 의원이 낙천되고 김 변호사가 공천이 되면 이번 총선이 조국의 화두가 될 거라며 벌써부터 긴장하고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이 조국 내진에는 지난번 미투 사건이 빌미가 되어 출마 포기를 종용받다가 끝내 포기를 했던 불운한 정봉주 의원이 가세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죠. 정봉주 전 의원은 조국의 화두가 되어 선거를 망칠까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변호사를 난도질하고 있다. 검찰과 싸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를 외칠 때 왜 그때는 조용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예찬 투표가 역시 나섰더군요. 금 의원과 김 변호사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둘 다 잘 쓰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도 곧 정리될 거라고 본다고 가세를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수호의 화신처럼 각인되어 버린 사람이죠. 그가 어디에서 출마를 해도 그런 인상이 이번 선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국 사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또 누가 어떻게 변호를 해도 이 나라의 보통 사람들 염장을 지르는 사건입니다. 권력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죠.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